두려움 없는 조직, 에이미 에드먼슨이라고 하버드의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죠. 그분이 쓴 책이 아주 유명합니다. 부제가 아마도 뭐 심리적 안정감을 어떻게 조직을 혁신시키고 학습시킬 것이냐, 어떻게 성장시킬 것이냐, 그 책을 보고 아마 그 회사의 누군가가 이게 소위 말해서 꽂히셨나 봐요. 두려움을 없애는 조직에 대해서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게 됐는데, 원래 이제 그분들이 기대하시는 거는 그런 거였겠죠. 두려움을 없애고 어떻게 하면 심리적 안정감을 높일 것이냐, 그런 걸 기대하셨겠죠. 근데 제가 첫 시간에 딱 시작하자마자 두려움을 어떻게 없앱니까? 두려움은 없애지 못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없앤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애니메이션 영화는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유독 몇 번 챙겨보게 된 영화가 픽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찾아보니까 벌써 한 10여 년 됐더라고요. 라일리라는 꼬마 아이가 겪게 되는 뭐 감정상에 겪게 되는 다양한 내용들을 다뤘잖아요. 라일리가 낯선 곳에 오면서 겪게 되던 여러 감정 중에 기쁨, 슬픔, 뭐 화, 불안, 혐오 같은 5가지 감정을 이름을 붙였죠. 뭐 기쁨이, 까칠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라일리는 슬픔이라든가 불안 이런 감정을 싫어했겠죠. 슬프고 불안한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제 라일리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슬픈 감정이나 불안한 감정이나 심지어는 혐오와 같은 불편한 감정도 나한테 소중한 감정이었구나라는 과정을 이제 알아가는 영화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그 두려움이란 감정을 만약에 우리가 없었다면, 원시 인류까지 올라간다면 커다란 공룡이나 매머드가 달려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었어 봐요. 사람은 끝났을 겁니다. 두려움은 감정이라는 거를 갖게 되니까 잠깐 피해도 보고, 어떤 날 한번 붙어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인류는 이제 발전해 온 거죠.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이 사람한테 인류가 생존해 나가고 인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없앨 수 없는 능력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을 없앤다라는 것은 없앨 수는 없고, 다만 하나 두려움을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인지해보는 거죠. 두려움이란 감정을 또 활용해보고. 그래서 두려움을 이해한다는 그 실체를 보면 인지도 하고 이해도 하고 활용도 하고 조절도 하고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두려움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이해하는 능력을 이제 정서지능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조직의 팽배에 있어요. 선배나 후배나 모든 구성원들이 다 뭘 하려고 그러면은 불안해하고 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럼 뭐 바람직하진 않겠죠.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사람을 느꼈을 때 그분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켜보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겼을 때 그걸 인지만 해봐.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은 감정이 머리든 가슴이든 어디든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많이 생기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나한테 생겼구나. 그럼 왜 생겼지? 두려운 감정이 생긴다라는 것은 아직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뭔가를 좀 더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지하고 이해하고, 그게 과정이 아주 복잡하지 않아도 돼요. 두려움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조절하는 능력을 만약에 훈련시켜 주신다라면 분명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운 감정이 생겼을 때 알아채린 다음에 뭔가 그거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조절해보려는 능력이 소위 말하는 심리적 안정감을 만드는 요소하고 같이 붙였을 때 그 조직은 두려움을 이해하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지면서 직원들이 더 동기부여되고 에너지 높아지는 조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건 사실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 이 정서와 감정에 대한 연구, 심지어는 에이미 에드먼슨이 말한 그 책에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두려움을 없애는 조직보다는 두려움을 이해하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왜 생겼고 또 어디서 왔고 그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너무 심해지면 또 조절을 해보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두려움을 이해하는 방법, 두려움을 활용하는 두려움에 관한 정서지능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런 상황에서 두려움이 많이 생기는구나. 저럴 때는 두려움의 감정이 더 강해지구나. 저럴 때는 저런 행동이 반복이 되는구나. 이게 이제 저희가 정서지능에서 말하는 Know Yourself입니다. 제가 쓰는 방법이죠. 그냥 무조건 두렵다고 해서 참고 뭐 없애고 이러기 전에 두려움이란 감정을 지켜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서지능에 말하는 Know Yourself입니다. 두려움을 먼저 지켜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의 선택이 모여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전에 했던 저의 선택, 두려움이란 감정이 생겼을 때 했던 선택보다는 그게 이제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죠. 다른 선택을 해볼까? 의도적으로 내가 이런 말과 행동을 바꿔볼까? 두려움이란 감정을 이런 감정으로 바꿔볼까? 두려움이란 감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에너지가 넘치지? 아무리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 가능성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요게 이제 의도적으로 하는 선택, choose yourself라고 합니다. 그래, 내가 이런 감정이 생겨서 이런 두려움이 생겨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다르게 바꿔보려고 해. 그게 왜 그러지?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얻고자 하는 게 뭐지? 이렇게 했을 때 또 상대한테는 어떤 영향이 미치지? 이게 이제 두려움과 관련해서 know yourself, choose yourself, give yourself 하는 이 정서지능의 방법론, KCG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제 인생이 이 정서지능 KCG 모델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화 울렁증이 좀 있었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전화번호만 떠도 막 두려움이 떨어가지고 밤새 한숨 못 자고 밤새 낑낑대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고 이랬던 적이 사실 저 정말 많습니다. 이게 제가 정서지능 공부하기 전이죠. 근데 지금도 그런 상황은 사실 뭐 그런 상황도 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두려움을 지켜봐요. 아, 왔네. 두려움이 이번엔 자주 오네. 느낌상 좀 센 것 같아. 아, 왜 이렇게 반복이 되지? 이랬을 때 내가 주로 이런 말과 행동을 하고 밤새 잠도 못 자고 이랬잖아. 그럼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봤자 나는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멀리 가서 강의해야 되는데 나한테 도움될 게 없잖아. 의도적으로 일어나자. 예, 일어나서 넷플릭스를 보자. 예, 풀 수도 있고요. 두려운 감정을 갑자기 기쁨으로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좀 낮추자. 살짝 불안한 정도로 기쁘지는 않으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왜 이런 감정이 생기고 이런 감정을 계속 두려운 감정을 계속 가지면은 나한테 뭔 도움이 되지? 이 감정을 내가 다른 거 바꿨을 때 나한테 얻을 수 있는 게 뭐지? 그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걸 반복하니까 일단 두려움이 생기는 빈도도 팍 줄었고요. 이렇게 KCG 모델에서 처리하면 되겠어라는 약간의 자존감 내지는 자신감이 좀 생겼습니다. 인텔리전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지적 지능, 인텔리전스도 필요하지만 이모셔널 인텔리전스가 함께 있지 않을 때는 인텔리전스가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두려움을 계속 참아내시잖아요. 너무 불편해서 또 술 한잔 먹어요. 그리고 잠들어요. 그러면 사라졌다 생각하지만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습니다. 몸 어딘가에 들어가가지고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또 다른 자극이 와서 또 두려움을 느꼈다 그랬을 때는 팡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살짝 어떻게 처리한다고 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어두운 에너지로 변해서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얼마 전 3월 8일은 미국에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무슨 날이었냐면 SEL 데이라고 해서 Social Emotional Day라고 해가지고요. 미국 아이들한테는 일주일에 반드시 10%씩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두려움이라든지 여러 정서를 인지하고 이해하고 활용하고 조절하는 감정을 지켜보는 능력, 정서지능을 10%씩 반드시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SEL이라고 합니다. SEL 협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됩니다. 그럼 아이들은 정서의 완성을 한 5살로 본답니다. 5살 정도 되면 희노애락을 다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나를 힘들게 한다 생각하는 두려움, 화, 혐오, 그런 감정들도 아이들한테 인지하고 이해하고 활용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더라면 아이들이 커서도 굉장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배웠더라면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힘들고 어렸을 때 좀 버텨내고 이겨냈을 거라는 거죠. 2011년에 미국 연방의회에서 법으로 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만든 프로그램이 SEL입니다. 제가 SEL 데이를 보면서 딱 생각했던 영화가 오늘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던 인사이드 아웃이었어요. 감정에 대해서 재미없어 보이는, 재미없게 느끼는, 다소 좀 지루해 보이는 그런 주제인데 그걸 영화로 만들어냈잖아요. SEL 데이를 보면서 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몇 달 뒤에 인사이드 아웃 2가 나온답니다. 2가 나온대요. 근데 이제 앞에는 기쁨, 슬픔, 불안, 혐오, 화 5개였는데 3개인가? 4개가 더 붙었답니다. 근데 왜 붙었을까요? 라일리가 5개의 감정을 얘기했으면 5개만 더 충분할 것 같은데 왜 3개가 더 늘었겠습니까? 라일리가 컸잖아요. 라일리가 사춘기 소녀가 됐습니다. 사춘기 때는 여러분 감정의 천국, 이 감정이 생기는 편도체가 가장 많이 활성화될 때입니다.
그래서 9월에 개봉이 되는 인사이드 아웃 2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감정, 두려움, 화, 불안 같은 감정들을 참아내서 해결이 된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서 이런 영상을 왜 찍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을 이해하시는 능력, 정서지능 능력을 조금씩 연습을 해보시고요. 사실